뭐? 애플이 새로운 칩셋을 출시한다고? 이름이 뭔데? Introducing M1 Ultra. 울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현재 시간 새벽 4시 5분. 너무 졸립니다. 호딱 촬영하고 호딱 잘라고 실시간으로 애플 신제품 영상 보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빠르게 호다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푹 주무세요. 제 목까지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있었던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를 제가 아주 깔끔딸싹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애플 행사 때 제가 이렇게 밤을 새니까 제가 피곤한 게 티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아주 안 피곤한 상태로 티를 내지 않고 촬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폰의 새로운 컬러가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루머는 없었는데 애플 행사 직전에 갑자기 아이폰의 그린 컬러가 출시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행사 직전에 공개된 루머니까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그린 컬러가 공개가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팀쿡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이폰 13의 성능을 갑자기 자랑하시길래 뭐지? 했는데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에 새로운 컬러가 출시된다 이 뜻이었어요. 새로운 컬러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애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색깔이어서 좀 낯설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번 그린 컬러는 사실 1차 첫인상은 애플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각도 못한 색깔인데? 두 번째 생각은 이거 약간 쑥떡 에디션? 깻잎 에디션? 아니면 국방부 에디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놀림을 많이 받을 것 같긴 컬러긴 하지만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컬러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아니,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왜냐면 제가 지금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마침 그린 컬러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린 컬러를 또 사기에는 이미 그린 컬러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살 것 같진 않지만 또 누군가 그린 컬러 구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한 후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아이폰 SE3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아이폰 SE3에 대한 루머는 너무 거의 확신시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미 약간 SE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이폰 13과 동일한 칩셋입니다. 칩셋이 업그레이드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다양한 좀 헤비한 앱을 많이 실행을 하거나 사진 보정을 좀 심도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더 수월해지겠죠. 팀쿡 선생님 말로는 아이폰 8보다 1.8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 의견을 보니까 아이폰 SE에 얘기할 거 없어서 계속 칩셋 바뀐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많은 걸 저도 봤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폰 SE3라는 이 작은 폼팩터 안에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칭찬해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앱등이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5G도 지원하고요. 4.1인치 LCD 디스플레이로 기존 SE와 동일한 디스플레이인데요. 아무래도 SE를 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외관, 이 디자인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SE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옛 아이폰의 핵심이었던 이 홈 버튼. 이제는 아이폰에서 찾기 어려워진 제가 너무너무 그리운 이 홈 버튼이 아이폰 SE에는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직전에 아이폰 SE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있었을 때 아이폰 XR 폼팩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지금 이 SE 폼팩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XR 폼팩터를 유지하면 전면인식 탑재가 되고 홈버튼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문인식이. 근데 저는 차라리 홈버튼이 있더라도 지문인식이 있는 걸 훨씬 선호하고 약간 옛날 홈버튼 누르는 그 맛도 뭔가 그립기 때문에 저는 이 지문인식이 탑재된 홈버튼 디자인은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하고요. 아이폰 SE 시리즈 같은 경우는 노치랑 펀치홀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13 프로의 후면과 동일한 글래스를 전면과 후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언급을 하자면 사실 아이폰 SE를 구매할 때 엄청난 카메라 성능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생긴 사진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죠. 저는 근데 그 기능을 거의 써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사진 스타일이라는 기능도 아이폰 SE3에서 지원 가능하게 됐고요. 센서 시프트는 미탑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아이폰 SE에서 제가 엄청난 성능, 엄청난 혁신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어서 그러네, 오케이, 알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배터리. 이제 아마 아이폰 SE를 사시는 분들이 엄청난 성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작고 가볍고 저렴한 휴대폰에서 아마 좀 배터리를 좀 기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증가를 했대요. 근데 이건 사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제가 아직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칩셋이 늘어나면서 배터리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물리적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 건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똑똑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아이폰 SE의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배터리를 늘리려면 이 폼팩터 자체를 키우거나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모로 가격, 뭐 크기, 단가 이런 거 고려해봤을 때 이 아이폰 SE 시리즈의 이 가격에 엄청난 배터리를 넣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내가 뭔데 지금 애플 팀쿡을 대변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저 애플 주식 하나 샀어요. 한 주. 많이 올랐던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이폰 SE3가 출시됐잖아요. 진지하게 좀 갈아탈까 고민 중이에요. 사실 메인 폰으로서 막 갈아탈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구매를 해서 써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 엄청난 배터리, 정말 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 배터리는 거의 다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엄청난 배터리를 쓰던 내가 아이폰 SE3로 넘어갔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전 배터리이긴 합니다. 사실 홈 버튼이나 뭐 외관 디자인, 뭐 성능 이런 건 다 알고 기대를 하고 넘어가는 건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 짱짱한 배터리 유저였던 저에게 아이폰 SE 시리즈로 넘어갈 때 유일한 단점이 배터리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막 조금 하려 하면 막 꺼지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응이 처음에 안 될 것 같긴 해요. 컬러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개인적으로 혹시 컬러를 뭐 살까요? 라고 저에게 혹시라도 물어보신다면 저는 프로덕트 레드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가 기존 아이폰 SE 2세대 때 프로덕트 레드 제품을 실제로 리뷰를 했잖아요. 그때 아마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건너편에 있는 카페 루프탑에서 리뷰했던 것 같은데? 물론 제가 SE 시리즈의 다른 컬러를 써본 적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이 SE 시리즈 레드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케이스를 안 씌우고 그냥 생폰을 들고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너무 이렇게 막 거울 셀카 같은 거 찍었을 때도 너무 이렇게 딱 시선에 가는 컬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놔뒀을 때도 너무 예쁜 그런 귀여운 쨍한 레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폰 SE3를 구매하면 레드 컬러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 용량은 64, 128, 256기가로 나오고요. 가격이 또 중요하죠. 아이폰 SE는 아무래도 가성비로 유명한 아이폰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로 출시될 거냐 이것도 말이 엄청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달러 기준 429달러부터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2만 6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폰 SE 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52만 원? 딱 이 정도 반응이에요. 그리고 3월 18일에 출시가 돼서 진짜 시계가 없네. 3월 18일에 출시가 돼서 진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3월 18일에 출시가 되니까 한국에서도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사실 SE 시리즈를 쓰는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주위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기존에 아이폰 SE 시리즈 1이나 2를 쓰셨던 분들이, 특히 아이폰 SE 2를 쓰셨던 분들이 이번에 3로 넘어갈 큰 이유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칩셋만 바뀌었고 뭐 외관이나 디자인, 컬러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SE2를 쓰셨던 분들이 3로 넘어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다만 저처럼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이런 다른 아이폰의 메인폰으로 쓰셨던 분들이 세컨폰으로 사용하시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세컨폰을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뭐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세컨폰이라는 게 잘 와닿진 않지만 저는 이거 아이폰 SE3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한번 리뷰를 해서 또 조만간 영상을 올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야 이번에는 칩셋 빼면 별 볼 일 없는 기기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신이 나가지고 SE 시리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5, 에어 5세대가 출시됐습니다. 에어 4세대에 비해서 60%가 빨라진 M1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어요. 8기가 램을 탑재했고요. 그리고 센서 스테이지도 지원을 하는데요. 센서 스테이지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통화나 이렇게 페이스타임, 이렇게 카메라를 킬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단체로 한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때 나를 최대한 같은 프레임 안에 계속 화면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사실 저는 뭐 이제 졸업도 하고 내가 영상통화, 페이스타임, 줌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저한테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번에 애플에서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로써 모든 아이패드에서 센터 스테이지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센터 스테이지가 그렇게 유용한 기능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에 5G를 지원해요. 그리고 기본 용량은 128기가부터 나오고요. 정말 사소한 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아이패드 에어 5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반사 방지 코팅인데요. 지금 제 눈앞에 M1 아이맥이 있는데 M1 아이맥도 구매를 할 때 아예 그 반사 방지 코팅 처리가 돼서 나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이 반사 방지 코팅이 돼 있는 걸 쓰다가 안 돼 있는 걸 쓰면 조금만 빛이 비쳐도 이 빛이 화면에 비쳐가지고 막 가리고 돌리고 해야 됐거든요. 각도 조절하고. 근데 이 반사 방지 코팅 돼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꿀 기능이어서 이건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퀴드 디스플레이에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고요.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역시 탑재가 돼 있어요.
역시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을 하고요. 디자인만 보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랑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또 윗면에 이 제가 좋아하는 이 터치 아이디 있죠. 이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뭐야, 에어 4세대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번 애플 제품은 뭔가 칩셋 빼고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격은 동결인데요.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599니까 한 77만 9천 원?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가격이 동결이라고 하니까 딱 든 생각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쓰시는 분들이 당근마켓에 많이 파시겠는데?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64기가와 256기가로 출시되고 역시 3월 18일에 출시가 돼서 아마 한국에서도 또 조만간 호다닥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핑크, 퍼플, 블루가 있고요. 에어 4세대랑 거의 동일하고 칩셋만 바뀌었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패드 에어에 M1이 탑재가 된 게 그럼 다음 아이패드 프로는 얼마나 대단할까? 또 다음 애플 이벤트까지 기대가 되는 역시 또 팀 쿡의 큰 그림에 저는 또 빠져버렸고요. 자, 그 다음 제품은 사실 제가 구매할 것 같진 않고 저한테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너무 놀라웠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마 루머로도 거의 잘 안 떠돌았던 것 같은데 새로운 칩셋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M1? 뭐게요? 그 전에는 M1 프로, M1 맥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뭘까 했는데 M1 울트라예요. 그래서 전 이거 듣자마자 일단 이름이 울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삼성? 괜히 막 갤럭시도 생각이 나고, 이번에 칩셋 이름이 울트라야?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울트라 슈퍼 두파 맥스인가? 울트라 슈퍼 프로 뭐 더블 맥스 듀오 뭐 이런 건가? 진짜 이 신제품 발표를 보면서 아이폰 SE3,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루머가 너무 많이 떠들었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칩셋은 정말 전혀 기대를 못해가지고 딱 공개합니다. M1 울트라라고 했을 때 뭐야? 싶었어요. 무려 M1 맥스를 2개 붙인 성능이라고 하고 M1보다는 8배가 빠르다고 하는데, 아니 일단 궁금한 게 이렇게 좋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걸 누가 쓰지? 나 같은 일반인 쫌쫌따리 대학생 머저리는 이렇게까지 좋은 그걸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막 과학자, 막 개발자, 막 엄청난 막 천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써야 하나? 뭐 전력도 덜 소모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느낀 게 진짜 외계인은 애플에 있었다. 와, 진짜 이걸 해내는구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애플의 경쟁자는 직전의 애플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나 너무 이러면 안 돼. 너무 애플을 막 이렇게 떠받들면 안 돼. 이 새로운 칩셋은 제가 써볼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뭐 구매를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일반인, 나 대학생 아니지? 졸업을 한 이렇게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 좀 오버스펙에 또 그만큼 비싼 칩셋인 것 같아서, 또 이거 AS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저는 지금 M1 아이맥으로도 충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대체 누가 써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쓰게 되신다면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M1 울트라를 공개하고 뒤이어서 공개한 게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후반부에 좀 졸리기도 했고, 이제 M1 울트라가 나온 건 알겠어. 너무 대단한 거 알겠는데 나랑 좀 먼 얘기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집중을 못한 것도 있는데, M1 맥스와 M1 울트라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가 출시가 됐어요. 맥 최초로 또 센터 스테이지, 오늘 센터 스테이지를 자주 언급하네요. 그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도 탑재가 됐고요. 뭐 소음도 뭐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30도 각도를 기울기가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옵션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뭐 높이나 가로였던 걸 세로로 돌리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트루톤과 제가 좋아하는 반사방지가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도 각각 300만 원, 555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이 정도 스펙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 뭐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걸 누가 쓸까? 아무래도 많이 기대하셨던, 하지만 기존의 M1 아이맥 유저로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바랬던 그 27인치 M1 아이맥은 아마 6월 WWDC 때 공개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공개가 안 됐으니까 아마 아쉽게도 다음에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당장 다음 주에 1차 출시국에 출시를 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또 곧 바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역시 또 IT 유튜버로서, 이츠오케이로서 또 열심히 제품을 직구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기대하시는지, 또 잠은 잘 주무셨는지, 투표는 또 하셨는지 이런 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것도 컷 편집하고 호다닥 하고 썸네일 만들고 해서 호다닥 잘게요. 오늘 또 저녁에 친구들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나 너무 피곤해. 찌든 게 너무 티가 나네. 안녕. 이제 편집해야 돼. 안녕.